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로나 쇼크 때문에 긴급 처방한다 라고 해서 0.5포인트 전격 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 인하폭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이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언론이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포장이 되어 있죠. 포장이. 그래서 뭐 명분을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근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저 극단적으로 금리를 인하할까? 뭐 코로나 사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코로나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발생시킨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기업 하나가 뭐 작살이 났다,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 문을 닫았다, 아직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 우리 자영업자들까지도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이게 장기화되면 근데 끝납니다. 장기화되면 절대 안 돼요. 자,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투권이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냥 이제 그 포장이고 실제로는 이 증시가 트럼프 집권한 상황 자체에서 굉장히 과열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박살 날 건 알고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 때문이라도 이 주가는 한번 박살나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렇게 과열된 증시가 고점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꼭 말씀드렸죠. 과열되고 이격도가 높아지고 롱바디 음봉 때리면 그 뒤로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뒤로 탈환하기 힘들어진다 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 증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투권에서 한창 사람들이 테슬라 주목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미국 증시를 주목할 때 이런 롱바디 음봉이 터졌다라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는 코로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이라도 또는 이란과의 어떤 티격이라도 이 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명분이 하나만 주어지면 돼요. 그냥 툭 건드릴 만한. 제 말이 이해되시죠? 지금 코로나가 건드려준 것 뿐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증시가 박살나면 절대 좋지 않아요, 본인한테. 그러겠죠? 그래서 계속 뭐 금리 얘기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 금리 높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높긴 뭐가 높아요? 1%밖에 안 되는데. 웃긴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회의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이 과열된 증시를 잡고 또 침체된 증시를 경제라고 할게요. 과열된 경제를 잠재우고 물가 상승 이런 것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각해서 그리고 침체됐으면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 라는 어떤 이론을 배웠을 거예요. 이 경기순환 곡선. 자, 근데 지금 이걸 보세요. 이 경기순환 곡선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무슨 뭐 작전주 같아요 진짜로. 주구장창 오르기만 했어요. 금리 올릴 생각도 못하죠. 왜? 그동안 너무 풀어댄 돈들이 많았고 금리 올리면 기업들이 작살나는 거예요. 서민들도 작살나는 겁니다. 애초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아마 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정말 이론대로 쥐뿔도 하나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래서 이런 그 원리가 똑같아요. 사람의 어떤 욕심과 심리가 들어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주식 역시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건 어떤 의지예요? 주가를 강하게 부양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나스닥을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슈퍼 초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수를 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런 의지 정도로 보였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증시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사나 이야기를 계속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잘 된다, 우리 잘 나간다. 아마 트럼프 항상 따봉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제스처를 많이 취할 것 같아요. 그 트럼프의 자신감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양면성이 있어요. 아무튼 뭐 올라가도 좋은 건데 너무 올라가도 안 좋고 뭐 아무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자, 또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장기화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이런 애들은 그래도 한 9개월, 10개월 막 간 것 같더라고요. 기간이. 그러나 지금처럼 글로벌 시장 경제를 타격하진 않았어요. 이걸 타격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만 그치고 외국으로까지 가지는. 근데 지금 이 우한 폐렴의 코로나의 그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녀석은 그 전염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치사율은 높지가 않아요. 고령대, 진짜 그 나이 연령대를 보니까 60 이상, 기본적으로 60 이상의 분들이 이제 기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치사율에 있어서 노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노인들, 어떻게 보면 노인들만 조심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젊은 사람은 물론 조심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그 전염률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태가. 전염률이 높아서. 근데 문제는 뭐죠? 전염률이 높고 어쨌든 뭐 사망률은 낮지만 전염률이 높아서 사람이 아프고 많이 걸리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전염병보다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공포감이 강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심지어 이쑤시개로 쑤시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지금 경제의 어떤 그 풍비박살 상태가 발생해버린 거죠. 정말로요. 저도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야, 그 막 진짜 한 200명까지도 수용할 것 같은 큰 식당이었어요. 샤브집인데. 근데 저랑 옆 테이블밖에 없었어요. 계산하는데 사장님 얼굴이 아주 죽을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큰 곳의 임대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800일 것 같은데, 정말 최소 800일 것 같은데 손님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한두 달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거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국도 똑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저 유럽만 얘기할게요. 유럽만 해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들이잖아요. 그 관광의 비중이 높은 국민 중에 한 명이 중국이에요. 중국. 저기 뉴질랜드만 해도요. 중국 관광객으로 먹고 삽니다. 이게 그럼 지금 무슨 사태랑 똑같냐면 이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리스가 망한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 그리스가 관광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증시, 세계 증시 다 올라가니까 살만한 거예요. 다들 돈 버니까 자기네 나라 놀러 와서 돈 쓰고 가주고, 그죠? 근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딱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관광객이 다 줄어들고 지네가 벌렸던 사업 다 접어야 되고, 그리스 안에서 그동안 막 퍼주기식 이제 그 정책들 다 독이 돼서 돌아오고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작살나 버렸죠. 그래서 IMF 신청하고 또 막 시위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리스가.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 슬프네요, 갑자기. 자, 아무튼 그 10년 전에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사태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속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한, 뉴질랜드, 이제 유럽 국가들 다 얘네 지금 엄청난 위기 직면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될 경우.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글쎄요, 그 찌라시 도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 전염병. 그 웃긴 건 근데 이게 전염병이 모르죠. 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이 이제 또 우리나라 같지 않아.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세계에서. 그래서 또 많이 위협적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이유를 또 대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속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적절한 대응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 보입니다. 근데 뭐 금리 인하가 사실 뭐 경제 살립니까? 더 거품으로 가는 거지 사실은.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에 의해서는 긍정 요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같은 나스닥 상황은 당연한 거예요. 상투권에서 이런 모양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동요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물린 사람 아마 많을 거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때문에 이전 저점까지는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더 깊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와 트럼프의 의지를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린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금 나오나? 금 안 나오나? 자, 골드 선물 ETF를 보면요,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반등이 오늘 2%인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이제 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금 떨어지고 뭐 금이 너무 올랐다 막 얘기하는데, 금은 그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추세 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오늘 코스피 지금 2%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도 추종하겠죠. 꼬리 달았네. 네, 이대로 끝나면 좋은 거고, 얘도 꼬리 달아주면 좋은 거고요. 자, 이 친구들도 지금 비빌 데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월요일까지도 좀 더 볼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조정은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정은 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왜냐면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조정 받아야죠. 그냥 자연스럽게. 만약 여기서 안으로 더 오르잖아요. 조정 이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조정 받으면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까지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힘내시고, 힘내시라는 말이 좀 적절하겠네요. 힘내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또 원칙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식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